한 3년 전부터 뭐 몇 주씩 시험 삼아서 투자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하다가 한 올 2월부터 7천만 원으로 거의 목돈을 넣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용 중입니다. 7천만 원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. 월 평균 배당금은 그 세전으로 한 218만 원 정도 되고요. 세전으로? 예, 저는 삼성그룹에서 20년을 근무하고요. 올해 말로 그 퇴직하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48세고요. 현재 가족상으로는 딸 한 명과 와이프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 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. 네네, 책입니다. 네. 소개를 해주셨는데, 네네. 제가 관심이 있는 단어가 희망퇴직이라는. 네,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희망퇴직이 어떻게 보면 좀 40대 후반인데 좀 이른 나이일 것 같고, 근데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신청하게 된 계기가 또 있나요? 뭐 회사에서 보통 그 20년을 근무하면 20년을 채우면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되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작년 말에 희망퇴직 신청하면서 뭐 퇴직금하고 뭐 희망퇴직금 합해서 좀 목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년만 딱 채우고 퇴직을 신청하게 됐습니다.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셨나 보네요.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? 모든 직장인의 꿈이 입사하고 나서는 퇴사라고 하더라고요. 입사하자마자? 저도 사실 뭐 입사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회사 생활은 아닌데 했지만 뭐 꿋꿋이 또 이제 회사를 다녔고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퇴사하기가 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렇죠. 거기다가 애까지 이제 나니까 뭐 꼼짝없이 꼼짝 못하게 회사에 좀 묶이게 되는 거라서 그래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좀 돈 때문에 다니는 것 같고 이제 점점 성취감은 없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임원될 가능성도 좀 없어지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어렵죠. 0.1% 정도 될까요? 뭐 0.1에서 1%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도 임원 출신이지만 임원 됐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재테크를 잘해야 되니까. 미국 월배당 ETF 투자를 3년 전부터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이게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다고. 네네.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한국의 그 대형 그 은행에서 지점장도 한 10년 정도 하셨고요. 그리고 임원도 짧지만 좀 하셨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은행 임원까지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사실 그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매일 야근하시고 회식하시고 늦게 들어오셨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피곤하셔서 주말에 보면 맨날 소파에 누워 계시고 뭐 잠만 주무셨어요. 그래서 즉 회사에 올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외식하는데도 되게 주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재테크를 잘 못하셔서 노후가 좀 불안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임원이 돼도 이게 재테크를 잘 못하면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노후가 많이 불안하구나. 그래서 깨달아서 저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재테크를 일찍 눈을 떠서 부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재테크에 대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면 재테크를 하셨는데 실패하신 거예요?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? 재테크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해서 하신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일부 뭐 그 땅이나 이런 거 뭐 투자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별로 이렇게 수익이 없고 좀 재테크도 좀 실패하신 거죠. 지금은 그러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신 거네요? 거의 뭐 국민연금하고 뭐 일부 좀 소득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작년 말에 이제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됐고 이제 올해 말로 퇴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이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내의 허락이 좀 필요한데, 그 아내의 허락을 필요하려면 월급만큼 뭔가 내가 따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아내를 설득할 수 있거든요.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미래에 대한 이
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아내분들은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하셨어요? 사실 퇴사하는 거에서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가족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요. 와이프 같은 경우는 3, 4년 전부터 계속 퇴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반대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 월배당 ETF 투자하고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뭐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조금씩 이제 믿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도 좀 반대가 있었지만 뭐 겨우 이제 설득한 끝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. 네.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. 10년 전부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월급 말고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, 수입 네. 창출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이 채널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고,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금 수익 구조를 계획하고 있고 또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노후 인생 희망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, 또 내년 되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시게 되는 시기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또 이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어쨌든 올 연말에 12월 31일까지만 회사를 다닙니다.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뭐 백수 좋게 말하면 자유인이 되고요. 뭐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알람을 맞추고 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이 회사하고는 그러면은 희망퇴직을 하고 나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? 사실 뭐 지금 아직 재직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. 재직 중이시라? 네. 일단은 작년 말에 1년 계약직으로 올해 전환하면서 이렇게 좀 희망퇴직금이나 이런 걸 좀 받았고요. 그 금액으로 해서 또 이제 뭐 내년에 또 추가로 월배당 ETF에 투자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퇴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이제 퇴사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좀 지원 프로그램이 많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렇죠.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1년 동안은 그러면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건지 고민을 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. 1년 동안? 그런 회사들이 요즘 많더라고요. 왜 이 미국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? 사실 5년 전에 그 제가 잠실 아파트를 연끌해가지고 전세 끼고 구입을 했거든요. 뭐 대출도 많이 받고 해서 14억 5천에 잠실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현재 10억이 올라서 24억 5천으로 10억이 상승된 거죠. 네네. 월급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뭐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뭐 김포 아파트를 팔고 해서 좀 이렇게 연끌해서 샀고요.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10억이 올랐지만 팔지 않는 이상 제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돈은 없거든요. 뭐 월세를 주는 거 아닌 이상 지금 전세를 줬기 때문에. 그래서 10억이 올랐지만 팔지 않는 이상 그 저의 삶은 똑같더라고요. 투자 전이나 투자 후나. 그래서 매월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. 뭐 생활비로 쓰던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.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뭐 상가도 알아보고 하다가 미국 월배당 ETF가 제일 최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월배당 ETF를 투자하게 됐습니다. 그 미국 월배당 ETF에 그러면 어느 종목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? 한 3년 전부터 뭐 몇 주씩 시험 삼아서 투자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하다가 한 올 2월부터 7천만 원으로 거의 목돈을 넣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용 중입니다. 7천만 원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. 그 종목은 어느 종목들의? 종목은 5개 종목인데요. 그 NVDY라는 ETF 28%, 그 다음에 JPQ 27%, 그 다음에 QILD 21%, JP 17%, 코니 7%로 총 5개 종목이고요. 여기서 총 그 배당금은 한 NVDY에서 한 70%가 나오고요. 코니에서 16%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는 84%가 초고 배당주인 두 종목에서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 NVDY
ETF를 ETF에 투자를 해서 네네. 지금 배당금의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이게 연배당을 얼마 주는 거죠? 이게? 예. 지금 제가 뭐 9월 말까지 월 평균 배당금은 그 세전으로 한 218만 원 정도 되고요. 세전으로? 예, 월 네. 배당률은 한 37% 정도 되고 있습니다. 37%면 정말 많이 주는 배당률인데 예. 뭐 물론 당연히 리스크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예, 거지. 그래야 됩니다. 예. 이거를 무조건 따라하면 덜컥 사면 안 되고, 예. 네, 이 작가님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네,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.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참조를 하셔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예, 왜냐면은 바라고요. 예. 네. 제가 이제 한 2달 후면 당장 퇴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월 현금흐름이 당장 절실했기 때문에 좀 초고 배당주를 좀 넣어서 연 포트폴리오를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연 배당률을 좀 높였거든요. 그런데 퇴사 후에 좀 안정적으로 되면 조금 포트폴리오 배당률을 좀 낮출 생각입니다. 점점.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좀 리스크는 좀 있다. 예,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만큼. 어떤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?